본격적인 필승 종목 설명에 앞서서 지난 필승 종목들의 리뷰도 오늘 역시 준비되어 있고요. GI텍 같은 경우는 오늘 8.72% 올랐는데 과연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앞으로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스템 종목 리뷰부터 시작할게요. 네, 이틀 만에 54% 상승, 54% 상승, 정말 크게 상승하는 모습 잘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길게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잘 아시겠죠? 자, 이런 상승의 모습, 뭐 쉽진 않지만 이런 저스템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하고 매집된 걸 확인하고 여러분께서 지키고 계셔야 이런 상승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저스템 같은 상승 아직도 다른 종목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스템 쉽게 놓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꼭 쥐고 계시고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장비주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고요. 네, 여기 살펴보시면 차트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가 저스템 처음에 필승 종목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통 주식수를 확인하자. 거래량에서 유통 주식수, 특히나 신규 상장주인 저스템은 특히나 이 유통 주식수가 중요하다. 유통 주식수가 468만 주다. 그런데 당연히 상장 첫날 넘어가지만 이후에도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유통 주식수 이상 거래가 된 이런 점들이 포착이 된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포착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매집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 이렇게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바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평선이 모여있는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모두의 마음이 일치 단결한다. 이럴 때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크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의 라공 기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라공 기법의 찰리 구간, 찰리 라곤에 해당되기 이전에 제가 포착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이 알려드린 이후에 이런 상승폭 보여줬는데요. 이 상승폭을 충분히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라곤 기법을 적용해서 이 구간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모자라지만 이 부분도 충분하죠. 당연히 이만큼도 이렇게 이득 수익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라곤 기법에서는 이 상단선 형성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상단선을 형성하는 이 부분을 알파 구간 그리고 쭉 횡보를 보이는 이 부분을 브라보 구간, 이 찰리 델타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여기서 상단 선 기준선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시간 충분히 좋죠? 충분하게 바닥 다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손바뀜도 일어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저는 찰리 구간 전에서 진입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좋은 결과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당연히 인정해 주시겠죠? 저스템 종목은 이렇게 보고요. 저스템은 하지만 이미 델타 구간 넘어간 이 상태에서는 하늘로 더 쭉쭉쭉쭉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한번 구간을 쪼개서 라곤 기법 적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제가 기회가 되면 교육을 계속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금요일 필승 종목이었던 엔젯. 엔젯도 오늘 좋은 모습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스템처럼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분도 계실 테지만
NZ 충분히 좋은 상승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렇게 분봉을 보실 때도 거래량을 중심으로 보시면 충분히 좋다라고 저의 생각 말씀드리고요. 이 하락을 하는 모습과 상승을 하는 모습 때 어떤 거래량의 차이가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분봉 차트에서 봐야 될 가장 큰 기준점은 역시나 거래량입니다. 자, 일봉에서도 제가 NZ을 왜 추천드렸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거래량이 가장 우선되는 내용들이고요. 이 거래량 외에도 당연히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될 이기자, 이익, 기대감, 자리,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라곤 기법에서도 역시나 찰리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찰리 구간에 진입했을 때 찰리 구간에 들어왔을 때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델타 구간에 넘어왔지만 델타 구간이 무엇이냐? 저 상단선, 그러니까 상단 이 부분이 하나의 저항선이 됐고 또한 이 부분을 넘어섰을 때는 하나의 지지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거래량이 실려졌으면 쭉쭉쭉쭉 더 날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을 텐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지 라인까지는 조금 조정이 보일 수 있겠으나 앞으로 더한 기대감, 그리고 뭐 제가 재료라고도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요. 저는 반도체 장비주는 길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2차 전지 장비주나 아니면 NZ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보고는 있지만 NZ 충분히 4월 초까지 기대감 반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더 주목해 보시고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기자 포인트에서 여러분께 이기자가 뭔지 한번 설명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는 이익에서 이, 기대감의 기, 그리고 자리의 자. 그래서 이기자. 이기자라고 제가 바꿔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익은 당연히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이 돈을 무엇으로 버는가, 그리고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벌 것인가, 이것을 중요 포인트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대감, 시장에 부합하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당연히 자극적인 뉴스가 들어오면 좀 더 상승폭이 클 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도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서 보길 바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기자 가지고 왔고요. 뭐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자, 이익, 기대감, 자리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오늘의 필승 종목 GI텍입니다. GI텍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2차 전지, 수소 전지에 엮여 있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다 엮여 있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디스플레이 4월 초에 대형 투자 발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 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대형 다른 셀업체에서 투자 계획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찍혔기 때문에 아직 더 올라갈 룸이 보인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GI텍 살펴보시고요. 이익에 대해서는 우상향하는지 확인해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뭐 2022년 12월까지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익이 우상향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여기 기대감, 다음 이익 다음에는 기대감, 이기자,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확인해야겠죠.
2차 전지 코팅 공정의 필수 장치인 슬롯 다이,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 중 감광액, 독포 핵심의 슬롯 노즐을 생산한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 공장에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런 신규 사업 진출. 이것은 현재까지는 주식 여기 테마에 엮이지 않았으니까 수소전지는 잠시 제쳐두더라도 이런 디스플레이 꼭 주목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GI텍 자리 봐야죠. 이 자리, 이 기자의 자리 차트 보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라고 설명드렸던 유통 주식 수, 1,600만 주 정도의 유통 주식 수를 가지고 있는 GI텍. GI텍은 유통 주식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수가 많아서 보이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자, 여기서 당연히 유통 주식 수가 넘는 이런 자리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저 앞에서 유통 주식 수를 넘어서는 그런 거래량을 보였다. 하지만 쭉 이어져 오는 최근에 보이는 모습, 이 모습에 여러분께서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승 보였으나 지금 현재는 저의 라곤 기법의 찰리 구간 돌파, 찰리 구간 상단점을 돌파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조금 조정을 보이다 올라가는 모습 아니면 바로 올라가는 모습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올라간다. 여기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GI텍은 이 찰리 구간, 찰리 라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찰리 구간을 엮을 수 있는가, 어떻게 델타 구간을 넘어가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통 주식수만 강조하고 있지만 거래량에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여러분께서 거래량을 비교하실 때 기준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기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짝 얘기 드릴 텐데요. 지난 연봉을 연 거래일로 나누면 하루 단위로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년도 연봉을 통해서 총 거래량 나누기 총 거래일, 보통 거래일이 240일에서 245일 그 언저리 내외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금방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 연도를 연 거래일로 나눠보자. 그럼 이 하루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기준이 되는가라고 보시고요. 이게 일주일이면 5일, 2주일이면 10일, 이렇게 2주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인 이런 거래일에 어떤 거래량을 보였나라는 기준을 잡을 때 이건 작년 기준으로 몇 거래일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면 몇 %의 상승을 보이는구나. 이게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GI텍 지금 C라곤 구간이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